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금 맥북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뭐랄까, 저한테는 거의 어떤 40인생의 가장 큰 도전인데, 아마 그 애플 제품을 계속 쓰신 분들은 뭐 이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아이폰도 써본 적이 없는, 아이패드는 예전에 한번 독립 출판한다고 썼다가 좀 처박아 놓은 그런 사람인데, 드디어 제가 애플 노트북을 심지어 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약간 뭐랄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제가 이걸로 녹음도 이렇게 해낼 수 있다니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은 이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은 좀 혼방을 하게 됐어요. 안전하게 가야 된다. 너무 좀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물 좀 먹을게요. 제가 요즘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약간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 항상 그 청취자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비혼세님 비염이 있으신 거 아니냐, 비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염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목이 그냥 계속 쉬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혼세는 쉬지 않고 쭉쭉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듣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된다. 네, 여러분은 1인 방송을 하는 제작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어떤 건강상의 업앤다운 이런 거 좀 이겨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만추님도 나왔고 유리씨도 나왔고 맨님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복작복작 친구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제 본업이 조금 바빠지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게스트분들보다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할 일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바뀌진 않았죠. 대통령이 내려간 거죠. 전에 그 녹음을 할 때마다 아직도 대통령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드디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저도 참 너무 착잡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노트북 바꾼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전에 쓰던 노트북이 제가 2020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2020년에, 비혼세가 2020년에 시작했는데 2020년에 구매를 해서 1, 2, 3, 4, 5, 그러니까 5년을 썼고 6년 차 노트북인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도 좀 굉장히 신기한 지경이기는 한데,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좀 잘 안 움직이고 버벅거리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거를 가지고 녹음을 하니까 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녹음을 할 때 너무 안 켜지고 이럴 때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 레퍼런스를 많이 보거나 자료 조사를 많이 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노트북이 느리니까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안 그래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제가 평생 안 하던 어떤 집 정리, 물론 지금 살짝 개판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나 정리 같은 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삼시세끼를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생활 패턴에서 하나 프로그램 여는데 이렇게 몇 분씩 걸리고, 재부팅 하는데 막 10분 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트북이 안 꺼지고 잘 안 켜져서 고생을 한 다음에,
아, 이거 일하는 데서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다. 차라리 녹음 중에 그런 거는 친구들이 양해를 해줄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새로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맥북으로 사게 된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비욘세를 재밌는 클립이라도 이렇게 짧게 릴스로 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과, 그리고 어쨌든 오디오 편집 같은 것들도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해야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맥으로 작업하는 게 튜토리얼 같은 것도 많고, 만약에 제가 영상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튜토리얼도 많고, 안정적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윈도우보다는 맥이 낫다라고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옛날에는 맥북이 너무너무 비싼 노트북이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고사양을 사려면 굳이 맥북이 아니어도 가격이 다 많이 나가는데, 수명이 더 길다는 몇몇 개인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꿨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은 단톡방 중에 저를 제외한 모두가 맥을 쓰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비욘세와 관련된 온갖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플러스 스페인과 연관된 단톡방이 있어요. 스페인 책방 대표님인 에바님, 그리고 비욘세 공식 음악감독님을 해주고 계시는 다미안님, 그리고 주한님, 저희 영상 작업 같이 하고 저랑 예쁜 우리 새끼도 많이 같이 작업하고 했던 주한님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들 맥을 쓰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 맥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니까 다들 막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얘기해 주셔서, 어떤 거를 사실 거냐 물어봐가지고 정해달라, 사양이고 나발이고 다 정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세 분이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설정으로 사시면 된다 해가지고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 찝어주는 대로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매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구매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사귀던 애인이 자동차에 좀 빠삭한 친구였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동차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사양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옵션이 많은 게 싫다. 뭔가 이 안에서 옵션을 뭐를 추가할까 말까 하는 게 너무 싫다 했는데, 제가 지금 타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양이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한 3가지 패키지 안에서만 정하는 거였어서 옵션 정하는 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 안에서 그 당시에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친구가 내년에 이거 나와서 지금 모터쇼에서도 엄청 화제인데 잘 생각해봐 해가지고 알려줘서, 그래서 겸사겸사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맥북 쓸 때도 내가 이걸 너무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다행히 저의 사용 패턴을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맥북 구매 위원단에 해당하는 에바 다미안 주원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잘 구매를 했고요.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일하는 팀에서 워드에 익숙해지는 어떤 업무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송 작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글을 써요. 한글과 컴퓨터를. 보통 공기관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일하는 현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쓰는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정말 문서 작업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의 다 한글과 컴퓨터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좀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게 드라마 작가님이랑 예능 작가랑은 또 달라서, 저희는 사진이나 표나 자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담당팀에 유관부서에 넘겨줘야 될 때도 많은데, 한글을 써서 그것 때문에 호환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 제가 일하는 팀에서는 뭔가 워드로 쓰는 게 어차피 편해서 한글로 써서 워드로 변환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뭔가 그냥 꽂힌 거예요. 이번에 워드를 그냥 제대로 손에 좀 익혀보자 해서, 안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도전일 예정이었는데, 이제 또 맥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자.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노트북도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고 그리고 한글보다는 워드를 써서 둘 다 쓸 수 있는 인간이 되자.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좀 배워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맥북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이제 뭘 해봐야지 하고 마우스를 꽂으려고 하는데 마우스 꽂는 구멍이 없다. USB 포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없을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주변 친구들이 혼세야 삼성 LG도 요즘은 얇게 나와서 다 허브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 내가 너무 노트북을 옛날에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리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집에 너무 안 버리고 제가 소비를 진짜 많이 하던 사람이라 만물이 있다. 없는 게 없다. 별의별 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뜯은 C타입 젠더에 연결할 수 있는 4개 정도를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는 거예요. 안 뜯은 게.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 집 정리를 하면서 막 버릴 거 버리고 막 전선도 너무 많고 이런 저런 거를 웬만한 걸 싹 버리고 뭐 어디에 꽂는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막 연결 코드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다 버렸는데 안 뜯은 것들은 일단 안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뭐하러 샀지? 라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별걸 다 사놨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랜선 꽂을 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죄송해요. 지금 제가 생각난 게 이런 모양 있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뻑큐 이모티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글 기호 중에 이렇게 위로 요철 있는 그런 레고 모양의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85년생인데 저희가 옛날에 그거를 되게 뻑큐 이모티콘처럼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긴 인터넷 연결하는 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화선 꼽듯이 이렇게 딱 넣으면은 딸깍하고 잘 꽂히는 그 랜선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하려고 아마 그걸 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허브에 USB 4개에 그 뻑큐 케이블 꽂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샀던 노트북에도 어쨌든 더 이상 그 뚱뚱한 케이블 꽂히는 데는 없다 보니 이거를 스페어로 하나를 사놓자 해서 샀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은 저희 집에 잘 USB 꽂는 게 없는 맥북을 사게 되면서 어찌저찌 돌려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HDMI 연결하는 게 없어가지고 어차피 회사에서 쓸 거는 하나 따로 사기는 샀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버벅이고 있다. 무슨 파일이 어디로 가는지 경로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참에 맥북에 잘 익숙해져서 처박아놨던 아이패드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근황은 맥북이고 제일 저 바깥에 제 근황은 아니지만 그냥 저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너무 바빠서 잘 챙기지 못한 근황은 4월 27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김이나 작사가님의 생일이고요. 4월 29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구 선수 김희진 선수의 생일입니다. 얼마나 바쁘냐면 이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생일 관련된 걸 아무것도 못하고 김연경 선수의 프로 마지막 경기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요즘에 없었어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지만 근데 또 뭐 제가 아니라도 너무나 여러 사람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생일을 지내셨을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어쨌든 그래도 나한테는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팟캐스트에서도 샤라웃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투 최애 이틀 사이로 태어난 저의 두 최애 김이나 작사가님, 김희진 선수의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근황들 중에서 좀 재미있었던 근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준 언니랑 같이 그 샤이니 태민 씨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요거는
이제 준 언니가 뭐 예전부터 화보 작업 같은 것들도 같이 했을 거고 해서 태민 콘서트에 갈 거다. 근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갔고, 저는 사실은 뭐 샤이니 콘서트도 안 가봤고, 그리고 솔로 콘서트는 당연히 샤이니 콘서트도 안 가봤으니까 더더욱 가볼 일이 없었는데, 근데 뭐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다가 뭐랄까, 세월을 좀 느끼고 왔다. 세월을 좀 느끼고 왔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샤이니 태민 씨가 데뷔하는 거를 눈 안 너무 예뻐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린 아가가 데뷔를 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까지 어린 친구들이 데뷔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되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근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눈 안 너무 예뻐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있었던 프로 중에 막 스타킹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킹 같은데 영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올 법한 정말 너무 어린 애가 나와가지고 바가지 머리에 되게 딱 붙는 바지를 입고, 근데 이놈들이 괘씸하게 눈 안 너무 예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멸칭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가들을 얘기하는 어떤 어르신의 그 입버릇 같은 말투로 얘기하자면, 정말 애새끼들이 이 애새끼미가 있는 정말 너무 어리고 귀여운 애들이 눈 안 너무 예뻐를 부르는데, 그 와중에 뭐 진실된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히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 어린이의 이미지를 느꼈던 거는 너무 강렬한 바가지 머리인데 이제 박살나게 춤을 추는 이태민 어린이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신선했었고, 그 당시에 샤이니의 그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머글 입장에서는 특히 태민이라는 아티스트는 진짜 뭐랄까, 정말 국민 남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놓고 얘가 먼저 나한테 누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나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서 이제 국민 남동생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승기 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난 내 여자라니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승기 씨의 누난 내 여자라니까가 정말 어떤 연애를 하는 현장에 있는 이미 어떤 이 누나의 연애권 안에 들어와 있는 연하남의 감정으로 너라고 부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 참고로 저는 너라고 부를게 이런 건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귀는 남자한테도 누나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연상의 여성과 연애할 때 남자들은 누나 소리를 못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다 어떤 여성 혐오적인 코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권 안에 있는 남자의 노래라면 눈 안 너무 예뻐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연상의 동네 누나와 닿을 길이 없는 어떤 초등학생 조무래기들의 연애 판타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괘씸한 얘기를 어린애가 하는데도 그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이름도 너무 샤인이라고 지어가지고 정말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아유 이 조무래기들 너희들 정말 야 앞으로의 앞날이 창창하다, 인생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어예를 들었던 그냥 머글인데, 그러고 나서 17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고 처음으로 태민 씨 콘서트를 갔는데, 그 전에 저에게 이제 샤이니와 태민은 루시퍼, 링딩동, 그 다음에 셜록이 있고, 그 뒤에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이후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런웨이에서 했었던 무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패션 행사에 위화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옷 속으로 손을 팍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보여주는 안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티라는 안무에서 그걸 보면서 어머 쟤 좀 봐? 라고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막, 태민 오빠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뭔가 너무 야하다. 제가 하니까 너무 야한데 그 야하다는 느낌이 뭔가 내 안에서 너무 눈 안 너무 예뻐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걸 더 내가 너무 썩어서 야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어쨌든 너무 변태같이 잘 만들었다.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대중한테 본인이 이제 괘씸하게 심어놨던 상상력을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머글인데 처음에 이제 그 준 언니가 가자 그래서 저희는 2층에 앉았거든요. 꽤 멀리 앉아가지고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게 월드 투어 처음으로 했었던 솔로 월드 투어의 앵콜 공연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체조에서 하는 공연은 처음이었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뭐 진작에 체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시간상 안 맞았는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처음으로 체조 입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봤고 콘서트 테마가 어떤 시선이어서 앞에 나와 있는 큰 막 포스터나 이런 것도 태민 씨 눈이 이렇게 엄청 강렬한 눈이 있는데 처음에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앞에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이제 뭐 키 컬러로 해가지고 막 비디오 아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좀 사이비 종교처럼 엄청 과몰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등장하기 전부터 되게 강렬한 사운드랑 해서 사람을 엄청 막 몰입하게 제가 아까 85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제 또 태초에 MC 스퀘어가 있었습니다. MC 스퀘어라고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게 나오면서 집중이 잘 된다. 이걸 해가지고 뭐 서울대를 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로 굉장히 좀 팔아제꼈던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엄청 몰입되는 그런 사운드랑 비디오 아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고 나서 태민 씨가 나오는데 그 첫 무대부터 너무 춤을 박살나게 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솔로곡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맨파에 나와도 저렇게 추겠다 싶은 스맨파의 메가 크루 같은 데서나 출 것 같은 너무 심한 춤을 춰서 아니 뭐 이거 하고 퇴근할 건가의 느낌으로 봤고 역시나 저는 2층이어서 엄청 멀어가지고 거의 LED로 이제 클로즈업 같은 거는 봤지만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땀을 이렇게 그냥 이마 콕콕콕 찍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무슨 테니스 선수들 땀 닦듯이 그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이크업 지속력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옆에 있던 준 언니한테 저 어떡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한 다음에 뭐 발라드가 있고 아니면 뭔가 미디엄 템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했는데 발라드랑 미디엄 템포도 있긴 있는데 그 미디엄 템포가 우리가 봤던 무브랑 길티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의 모든 그동안 이태민 씨가 해온 라인업이 다 스맨파예요. 스맨파인데 거기에 노래를 해. 본인이 쉬는 구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박살나게 춤을 춰서 너무 좀 신기하다. 진기명기를 보는 느낌이 들었고요. 준 언니한테 계속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되게 공연을 봤는데 그 와중에도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보면서 정말 제가 아까 세월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냥 눈 안 너무 예뻐를 봤을 때랑 분명히 같은 인물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장르의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가 돼 있구나라는 거랑 근데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던 거는 데뷔할 때랑 똑같이 박살나게 춤을 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좋아하는 아이돌 최애는 없지만 그냥 이 산업에 대한 그래도 애정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처음에 샤이니가 나와서 박살나게 춤을 출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박살나게 춤을 추는 게 어떤 정말 본인의 꿈에 기반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이 산업에 흘러들어온 거를 볼 때 꿈이 있어서 당연히 들어왔고 꿈을 이룬 너무 멋진 현장이겠지만 그 연습량이 너무 엄청날 것 같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볼 때 어른으로서 느끼는 저 괜찮나?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의 그 태민 씨 무대를 볼 때 그냥 어느 정도는 그걸 함께 소비한 대중으로서의 그런 위안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묘하게.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늘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이 사람은 춤추는 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게 느껴진다라는 믿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을 볼 때 아마 비슷한 강도의 뭐 춤을 추는 팀이 있겠죠. 뭐 소속사가 강요하면 그렇게 출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춤을 보면서 저걸 저렇게 짜면 어떡해. 만약에 댄스 팀이 아무 어떤 그런 아티스트와의 협의 없이 노래를 듣고 시한 안무를 저렇게 짜왔으면은 정말 아마추어라고 했겠다. 여러분은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노래하는 자를 배려하지 않는 안무를 짜오시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태민 씨의 연차와 그리고 이 사람이 무대에서 본인이 신이 나서 작두 타듯이 춤추는 걸 볼 때 분명히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저렇게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작살나게 춤을 추는 거를 보면서 이상한 위안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해서 시작했거나 어쨌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 내가 봤던 너무 어린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마냥 즐거워도 되나라고 느꼈을 정도로 그 어린 소년이 30대가 돼가지고도 계속 뭔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강도로 춤을 출 때 와, 잘한다. 연습을 많이 했겠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텐데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이 이 춤을 외우고 뭐 이 다음에는 이 동작을 해야지 하는 게 얼굴에서 별로 읽히지 않거든요. 태민 씨 춤추는 거를 볼 때. 그래서 정말 막 작두 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뭐가 실려서 추는 사람처럼 추더라고요. 연기 같은 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와, 연기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저 연기를 하고 나서 컷 사인이 나온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겠다. 너무 많이 몰입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연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연기를 잘한다는 평을 받는데도 나 연기한다. 나 너무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사람들이 있는데 태민 씨가 춤추는 걸 봤을 때 와, 진짜 열심히 한다. 뭐 도끼가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저 작살나게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하고 있는 어떤 예술활동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빡세게 춤을 추고 그리고 쉬는 구간이 없다. 다른 팀은 댄스 브레이크처럼 할 거를 이 사람은 그냥 약간 사비에 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춤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춤을 잘 춘다, 열심히 춘다가 아니고 태민 씨는 춤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기가 너무 많이 빨렸습니다. 이 빨간색과 검은색 컬러에 진짜 무슨 거의 종교단체 수준으로 저게 어떤 작두 타는 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계속 그 옆에 있는 준 언니의 어깨를 이제 제가 준 언니 오른쪽에 앉았는데 왼쪽 어깨를 잡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미치겠다. 장난 아니다. 미친 사람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준 언니는 그걸 보면서 혼세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준 언니가 일이 많다 비욘세에서 얘기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는 그냥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저는 진짜 준 언니가 걱정인 게 안 자거든요, 요즘에. 언니가 일을 너무 하느라고 안 자고 요즘에 언니가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그거를 다 하고 결과물을 되게 잘 만들고 그런 때가 모든 프리랜서 커리어에서 아무리 온다고는 하지만 밤을 새서 아침 막 새벽 6시에 인천공항 가가지고 막 근처에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준 언니는 비주얼 디렉터 뭐 일이랑 그다음에 잡지 매거진 화보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진짜 걱정인 사람인데 윈지야 내가 진짜 저거 보니까 야 태민 씨 보니까 진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니도 눈이 약간 내가 봤을 땐 돌아있어. 그 도파민에 절여진 그 시기를 사는 프리랜서 특유의 그 돌아있는 표정으로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앞으로 뭐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데 진심으로 아니 언니 그만해야 돼. 진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앉아가지고 둘이서. 왜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태민 씨는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설렁이는 구간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가 되면은 사실 군무를 다 맞추지 않고 어떤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있고, 그 느낌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노련미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별로 뭐 네가 뭔데 싶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콘서트를 갔을 때 나는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 나는 어떤 CD에서 들었던 게 있는데 막 뒤에 끄듬 처리를 막 다르게 한다거나, 왜 그 있잖아요. 한 40년 정도 노래 잘하는 막 가왕 이런 분들 특유의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레파토리가 있고, 올 공연을 다 뛰는 팬들은 이미 그 창법에, 새로운 창법에 익숙해진 게 있는데, 저는 맨날 내가 음원으로 들었던 게 눈에서 구현되는 걸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잘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너무 칼각을 맞춰서 정말 조금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춤을 열심히 추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태민 씨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 잘 봤고 너무 경이로웠고, 보면서 아, 난 안 될 거야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배구장에서 모든 그 선수들이 몸을 날리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저랑 그 배구 덕후 친구랑 둘이서 뒤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저희는 공연을 보고 나서 근처에 있는 맛있는 그 아구찜에 간장게장 먹으러 가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허기를 채워야 돼 하면서 계속 쭉 앉아 있었던 주제에, 심지어 저는 2층에 있었는데도 보기만 해도 너무 진짜 대단한, 저건 너무 수고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준 언니는 다르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 언니도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또 이 콘서트를 또 올 공연을 뛰는 분들이 있겠죠. 해외 팬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현장에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몸을 만들어서 이제 비시즌에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투어를 돌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력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 영상팀이 항상 콘서트 중간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 아, 지금 옷 갈아입는구나. 아까 모자를 쓰더니 그 머리 다시 필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길게 붙이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공연과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팀은 진짜 일하는 분들도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렇게 생각했던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작가 일 시작할 때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비욘세에도 몇 번 말했지만 사실 현대인의 유희 중에 하나는, 특히 한국인의 몇 안 되는 유희는 TV나 뭐 콘서트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주는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고 그걸로 좀 힐링을 해가지고 또 현생을 살아가는데, 너네는 이런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 거다. 그게 너네의 최대의 앞으로의 저주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었는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컷 보면서 카메라 대수를 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거 몇 대나 있네, 저거는 저걸로 찍었네, 막 이런 거를 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가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예 쉴 때는 제가 몸담지 않은 분야 다른 컨셉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이 갖고 있는 와, 이 공연 진짜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았다, 저 아티스트가 진짜 잘한다, 멋지다라고 느끼는 순간이라는 게, 그런 걸 잊게 해주는 콘텐츠를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법이나 이 사람이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렇게 노동처럼 보이지를 않고, 뭐 고음을 올릴 때도 아, 이 뒤에 이거 될까? 그 트리플 악셀 같은 거 뛰기 전에 도움 닫기 할 때 그 관객들이 느끼는 거를 같이 느끼지 않고, 무대에서 돌출이 되거나 뛰어오르거나 막 이런 걸 볼 때 저거 장치 뭘로 했을까? 저거 얼마나 긴장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연을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미친 듯이 자기 혼을 막 실어서 하고 있으니까, 노래를 전혀 모르는데도, 아는 노래가 진짜 꼴랑 두 곡밖에 없는데도 2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그렇다고 태민 씨가 하는 음악이라는 게 왜 무슨
사람들이 선거송으로도 쓰고 막 1절 만에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톤의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런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시간 순삭이 됐던 거는 이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그 진짜 이 사람의 예술성이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이나 화면에서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VCR 영상이 길어질 때, 야, 이 다음에 뭐 액세서리 착용해야 되는 게 맞나 봐, 아니면 머리를 되게 많이 바꾸나 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되게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없게 스토리도 다 너무 몰입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도 평가라서 너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쭉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한 명이 너무 멋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팀이 만들어낸 예술이 너무 경이롭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진짜 좋은 공연을 봤다 싶더라고요. 태민과 함께 나이 들고 있는 누나 너무 예뻐를 보면서 괘씸한 놈 이놈 봐라 라고 생각했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산업에 남아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돼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래서 아이돌 팬들은 한을 처먹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걸로 월드 투어를 하고 2시간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무대 하나하나가 되게 경이로워가지고, 특히 중간에 어드바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지? 뭐 어디 뭐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나왔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나오자마자 찾아보고 진짜 좋았는데, 근데 정말 요즘은 너무 아이돌 팀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꼭 아이돌 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음악 중심 같은 데서 1위를 해도 그 노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계잖아요. 다 알고리즘화된 세계를 사니까. 아, 내 가수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중은 아직도 귀여운 어떤 남동생과 무브나 길티 같은 걸로 약간 얘는 얘만의 세계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지 정도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 아티스트의 팬들이 이렇겠다. 뭐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여워, 걔 누구 예쁘지, 어느 팀에서 누가 제일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만 머글들은 보게 되는데, 분명히 콘서트를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좀 집대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같이 응원봉을 흔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늘 억울할 것인가. 내 새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우리는 자컨도 보고 뭐도 보고 해가지고 아는데, 근데 대중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어쨌든 납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 걔 근데 좀 그렇지 않나? 뭐 예전에 뭐 얘 이런 말 해가지고 난리 난 적 있지 않았나?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면서 나이 먹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 처먹고 억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오타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진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믿어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다. 그 믿어지는 게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멋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그 순간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할 때 와, 저 사람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 때 원했던 메시지가 이런 느낌인가 봐가 와닿을 수 있는 무대를 하는 사람과, 또 그걸 오랫동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팬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마냥 신기해하면서 봤는데, 동시에 태민 씨를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쭉 보면서 좋아한 팬들이 뭔가 그 세계관이 되게 부럽기도 하다. 이 사람과 만든 세계관이 되게 부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행운이 모든 그 오타쿠들에게 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반짝반짝 하던 시절을,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꿈을 추구하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아티스트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이 나이 때까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범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더 이상 TV에 나오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을 수 있고, 그런 욕망도 너무너무 정당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행복도 뭐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는 사람이랑 저울질할 수 없는 소중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성장을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모든 팬들한테 오진 않잖아요. 근황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아,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연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주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만약에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같은 데서 여러분들 너무 뭐 행복했고 고생하셨고 근데 나갈 때 출구에서 뭐 어떤 옥장판을 판매한다. 이게 어떤 게르마늄이 어디에서 나온 굉장히 뭐 신비로운 성분을 간직한 게르마늄이 박혀있는 옥장판을 판매하는데 이건 이제 샤이니월드 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좀 최저가로 모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밖에 못 사니까 나가면서 출구에서 이제 하나씩 사시라 라고 하고 내려갔으면 저는 샀다. 나는 샤월이 아니어도 샀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약간 다단계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인물이어가지고 태민 씨는 이런 쪽으로 본인이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홀려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너무 몰입감이 있는 공연이었고 귀염둥이 바가지 머리가 어떤 한 교단의 교주가 된 것을 어떤 의미로 굉장히 좀 축하드린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올 때 일요일 4시 공연이었거든요. 그래갖고 4시에 그 공연장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전체 테마가 블랙이랑 빨간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막 박살나게 춤추는 거 작두 타는 걸 보고 있다가 나오니까 4시 공연이라 끝나도 되게 밝았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무슨 사이비 종교에 잡혀있다가 약간 그런 지하 벙커 같은데 한 6개월 세뇌당하고 살다가 이게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준 언니랑 저도 어머 세상에 너무 밝다 이러면서 올림픽 최종 경기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앞에 좀 보이고 거기에 강아지 산책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머 세상에 약간 리얼 월드에 돌아왔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끼리 야 진짜 기력이 없다 이것도 정말 나이가 좀만 더 먹었어도 정말 까무러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봤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한 강렬한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물론 뭐 아이돌 당사자분들이 뭐 얼마나 듣고 계시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무병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모쪼록 절대로 사회면에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콘서트장에서 어떤 팬분들의 면면 이런 거를 보면서 다들 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생각도 들고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고 아이돌 좋아한 거는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다들 행동거지를 늘 조심하시고 늘 약간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괜히 한번 드리게 되네요. 공연 보고 맞아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특히 예술 작품을 보거나 이럴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돌 월드가 가진 세계관이나 그리고 요즘은 막 회사에서도 관계성 같은 걸 되게 의식해가지고 멤버를 짜고 활동하거나 할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좀 참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믿어지면 이 사람이 의도하고 내는 어떤 세계가 믿어지면 팬이 되는 거고 안 믿어지면은 그냥 그게 손발 오그라드는 어떤 세계관이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최근에 인간관계에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서로 카톡이나 이런 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어지면 뭐 친구가 되거나 그 다음 발전이 있는 거고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균열이 난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 최근에 좀 그런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희도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같은 콘텐츠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구애인이 말했다는 수많은 말들이 믿어지면 어떤 영화나 막 여름 테마의 진짜 청춘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 망한연애 올림피아드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너 오빠 말 못 믿어? 라는 그 질문 안에는 믿을 만하지 않은 새끼들만 그런 말을 한다.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해놓고 이제 그런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비욘세를 하면서 되게 많은 사연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 엄청 응원이 되는 DM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콘텐츠의 청취자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사람들이 누군가를 믿기로 결심하는 행동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진다.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믿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보여서 그게 연애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팟캐스트가 위안이 된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가 내놓은 얘기를 어떤 사람은 궤변이라고 듣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되게 믿어주니까 그냥 어떤 비욘세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좋았어요가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는 거에 위안을 얻어요라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주 뭔가를 송출하는 활동을 되게 많이 믿어주는 거고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창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느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 얘기가 전해진다는 게 그냥 이 활동이 재미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비욘세를 시작할 때도 야, 나 팟캐스트 시작했어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냥 재밌고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 게 그냥 내 일상에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안 하던 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 마치 그 준 언니가 태민 씨 공연을 보고 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결심 자체가 되게 큰 활력소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좋아해주고 1차로는 되게 좋아해주는 거구나. 막 좋아해주면 신기해. 나는 그냥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진짜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막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와, 나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좋게 보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요. 내가 진짜 되게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봐. 내가 세상을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막 좋게 바라보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봐 라는 착각에 잠시 빠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 순간이 사람들이 이걸 왜 보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좀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나는 막 무슨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처럼 너무너무 막 전 세계인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좋은 피드백이 오든 나쁜 피드백이 오든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당장 다음 주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막 이 사람 마음에 다 들고 싶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치에 내가 되게 부합하고 싶고, 절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비욘세라는 팟캐스트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뭔가 내가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싶어. 뭔가 그걸 따라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상대방은 나한테 뭘 대단한 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실망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사람들이 다 실망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멋대로 상상하는 내가 닿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열패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들면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혼자서 어떤 망상에 빠지면서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게 그게 자기 혐오와 되게 빠르게 결합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왜 들을까? 사람들은 팟캐스트 비욘세를 왜 좋아할까? 사람들은 왜 내 책을 읽을까? 내 친구들은 나를 왜 이렇게 좋게 말해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작가님 이런 걸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음 회의엔 또 뭘 해야 되지?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저런 마음을 품는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때가 그 다음엔 또 오고, 그런 거의 반복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고 뭐 콘서트도 갔다 오고 주변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걸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의 실체를 글로도 쓸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싫어가 아닐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도 안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감정이 모두가 긍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냥 지금 당장은 믿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당장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진심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냥 그게 믿어져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냥 그것만 코어처럼 안고 있어도 이걸 계속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꼭 뭔가 창작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얘기를 할 때도 저런 멋진 애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까? 얘는 왜 이렇게 나를 늘 좋게 말해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얘기가 얘한테 어떤 공감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해서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고 어떤 세계에 속해 있고 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비욘세를 매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래서 매주 하는 게 즐거운 거는 매주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 해야 되다 보니까 늘 어떤 굉장한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퀄리티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내가 너무 많은 팟캐스터들의 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매주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그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우울할 때도 좀 힘들 때도 안 좋을 때도 그거를 늘 드러낼 수 있었던 거. 물론 드러내고 싶은 정도까지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야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캐치하는 사람들이 늘 마이크 너머에 있었고 지금 듣고 계시는 본인일 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여러 가지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었고 그게 나중에 들었을 때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것도 저런 얘기를 왜 했지? 저런 과몰입하는 얘기를 저 창피하게 왜 했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해왔던 게 저한테는 그냥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편안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도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막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겠다. 나를 너무 좋게 봐라는 생각만 하다가 지금은 그냥 그 한 줄 한 줄이 너무너무 믿어지는 시기가 와서 그런 힘나는 말이 오면 그냥 그것만 쏙 받아들이고 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고 하루를 또 그냥 지내고 그걸 막 한 줄 한 줄 곱씹고 이렇게 말한 거는 혹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좀 그만두고 그냥 그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써내려 가는데 드는 시간이나 이런 걸 그냥 믿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요즘 너무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 온 거 그리고 최근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전이랑 다르게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쏙쏙쏙 뽑는 기간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정말 좋고 일할 때도 막 밤늦게까지 뭔가를 할 때도 옛날에는 막 내가 이걸 왜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와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보고 나니까 나도 이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납득이 될 때도 있고 요즘 정말 좀 좋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되게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청취자분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즐거운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캐치를 하고
비욘세님 힘드시면 쉬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막 엄청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하하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죠? 저는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식의 방송을 하면 어김없이 비욘세님 쉬시라. 쉬어도 되니까 이러다가 영원히 때려치지 말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그만하시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아 내가 되게 좋을 땐 꼭 말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인 것 같고 삼시세끼 밥을 다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그 언니네 텃밭에서 오는 제철 채소를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중에 뭐 하나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몇 달 동안 너무너무 잘 해먹고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정원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리 얘기는 정말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하리를 지금 만추님이 임시보호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에피소드 댓글에도 하리 입양 신청서랑 하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 주소 같은 거를 밑에 달아놓을게요. 저의 어떤 그 선의로 결국은 나의 자기 효능감을 채우고자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데려온 것도 사실 없지 않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고 뭐 그때 데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하리는 보호소에서 사망했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것도 제가 어떤 버린 일인데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친구가 같이 임시보호에 나서줘가지고 5월 30일까지기는 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임시보호를 너무 사랑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비욘세가 아무리 제가 농담으로 사유화된 방송이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에 가족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많은데 자꾸 하리 얘기만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추님의 너무 지극정성으로 해주시는 임시보호와 여러 가지를 볼 때 꼭 5월 30일 안에 다음에는 임보처가 아닌 평생 가족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마 하리가 가기 전까지는 항상 말미에 하리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안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강아지를 반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 전전주 에피소드인가요? 거기에 15년 만에 어떤 결심을 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저희 하리에 대한 임시보호자인 만추님과 구조자인 저의 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지금 당장 안락사를 앞둔 아이들도 있고 임시보호처조차 없는 아이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리를 입양을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비슷한 망설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망설임이 옳고.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런 가족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리보다 사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임보처를 전전하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이것대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하리는 평생 가족 품에서 더 이상 옮겨지지 않을 자격이 있는 너무 소중한 아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면 그게 사실은 가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모두에게 어떤 점지된 가족이라는 게 저는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하리가 아닌 하리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많이 봐주시고 그러다가 하리를 봤을 때 어떤 인연을 좀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임보처가 아무리 안락해봤자 어차피 옮겨져야 하는 곳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평생 가족 집으로 가는 게 임보자랑 자꾸 이렇게 계속 정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되고 싶다 하는 분이 빨리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입양 신청을 기다리고 혹시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어떤 비욘세가 가진 파급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정말로 입양 신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실 필요도 없고요. 가족에 적합한 단 한 명만 있으면 저희는 되는 거여서 입양 신청해 주시면 홍송보호소 관계자분이랑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사실 국내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적합한 가족이라면 세계 어디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분들 입양 신청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 유리 씨가 올 거예요. 유리 씨가 내일 모레 또 오거든요. 지금 거의 뭐 너무 자주 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보다 유리를 지금 자주 보는 느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리 씨가 그 헤어진 일본 전 남친에게 받았다던 손절금 생일날 30만 원치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감정적으로 될 뿐이니까 나는 정리하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손절금 그거 어디서 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자전거는 샀는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유리 씨를 직접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마 자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제 대통령도 없어졌고 많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저도 되게 멘탈이 좋다. 요즘 너무 잘 지낸다 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내란성 우울이 소거되면서 좀 해결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뭐 저번 주에 막 요즘에 막 기운이 좋대, 뭐가 좋대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꺼진 것만으로도 다들 굉장히 좀 멘탈이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날씨가 요즘에 엄청 따뜻해져서 봄이어가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비도 오고 하지만 날 따뜻해지고 이러는 와중에 요즘 감기 걸리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또 정말 또 빤스 한 장만 입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날들이지만 건강 늘 조심하시면서 그리고 늘 마음도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유리 씨랑 같이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무엇이든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